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4.3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한강덕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 변에 대해서 1차 했습니다. 사퇴 변 1부 순서였고, 오늘은 2부 순서로서 한강덕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된 1차 제주 4.3 사건 초안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그것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10가지 이유를 지적을 하고, 사표는 10가지 이유 발표 내용을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사퇴 내게 된 이유는 정부 보고서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점을 10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강덕 의원입니다. 528쪽의 보고서를 2번 정독했습니다. 그 독후감부터 간단히 보고서 이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글로 써왔기에 읽는 동안에 전 위원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또 먼저 독후감입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 문서로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 사용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페이지 578쪽입니다.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들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가오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민간인까지가 강조됨으로써 군경은 살해해도 좋았다는 암시로도 들릴 수 있는 반면에, 대상이 군경이든 민간인이든 사람을 살해한 것은 모두 살인죄인데, 살인죄를 국가의 보고서가 가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지요.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것은 분명한 가오이다.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표현의 문제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페이지 289에서 290쪽입니다.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4.3 사건 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 라는 구절 뒤에, 이제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졌다 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사법권의 상위에 학계권도 있다는 암시로 들렸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유보하면 됩니까? 왜 법률적 판단을 학계의 몫으로 남겨두게 돼요? 말도 안 되지. 사3위원회가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뛰어넘는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표현도 수정이 요망됩니다. 직업군인으로 반필생을 살았던 예비역의 입장에서 볼 때, 군경에는 불리하고 인민무장대에는 유리한 표현과 자료만이 반복됨으로써 당시 힘든 상황 하에서 폭동의 진압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군과 경찰의 선배들이 무자비한 학살자로 둔갑되는 현상이 밤잠을 못 이루도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희생을 당해야 했던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함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피해자 일방만을 고려한 피해 보고서로서 군과 경찰이 겪어야 했던 애로나 고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읽게 되면 후세의 국민들도 4.3 사건 당시의 역사적 배경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교훈 도출도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한 교훈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번 국가 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치?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단번. 4.3위원회의 제7차 회의 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잠정 채택하면서 차후 6개월 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은 주로 군과 경찰의 입장과 주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는 국무총리의 배려였기에 군과 경찰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정 요구 376건 중 현재 33건의 수정, 그것도 개념의 보완이 아닌 단어 수정에 그쳐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넷째,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9월 29일까지 접수된 수정 의견은 20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37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33쪽의 수정 건의안이 2건의 책자에 수록되었다고 들었는데 중앙위원들은 구경도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된 17쪽의 문서를 가지고는 제가 2번을 정독하면서 체크를 해놓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조차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것은 검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33건이 전부인데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343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몇 개 예를 들어 설명을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출했던 단체 혹은 기관의 제언자와는 접촉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토의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건의된 376건의 수정안이 수록된 2건의 책자는 본 회의에 앞서 4.3 사건 중앙위원에게도 배부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4.3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싶으나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중앙위 심사는 수정안 내용을 한번 읽어볼 때까지라도 우선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5번째입니다. 1033쪽의 방대한 수정안을 보고서의 집필자들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자기 주관으로 검토 의견을 달아 검토 소위에 회부하고 지엽적인 용어의 수정 정도에 불과한 33건만을 심의 통과시킨 것은 지난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단체와 개인의 6개월간 연구 결과를 집필자 2~3명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검토를 하고, 검토 소위는 10월 4일 하루만 심의를 하고 오늘의 심의에 회부됐으니 이걸야말로 번개불에 콩 볶아 먹기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6번째, 4.3 사건에 대한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 여부에 관해 본 보고서는 125쪽에서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명의 예비역 장군 이름을 대며 4.3 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47년 3.1 발포 사건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 한 분은 4.3위원으로서 6개월 전의 심사 소위에서 왜곡된 보고서 수정이 불가능해지자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김점곤 위원입니다. 김종건 장군은 최근 육사 동창 회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남로당의 개입을 진 목표를 감춘 채 민심을 선동할 수 있는 위장 목표를 내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노동당의 공산주의 수법은 1945년 이래 남북한에서 일으킨 모든 사건의 상투 수단이었다는 표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남로당 불개입의 결정적인 단서로 일본에 살고 있는 박갑동 씨와의 증언 154쪽입니다. 증언을 들고 있습니다. 박갑동 씨는 그의 책, 박헌영 평진이죠. 책 1983년도 판에서 남로당 개입이 있는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작년 일본에서 녹취 2002년 7월입니다. 녹취한 증언에서는 이를 뒤집었다고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의 신뢰성을 증명함에 있어 개인의 증언이 문헌보다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일본에는 누가 가서 증언을 녹취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왜 군과 경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동행하지 않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갑동 씨를 다음 4.3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든지 아니면 제3자가 일본으로 가서 재확인할 때까지는 이 보고서의 채택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박갑동 씨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살아있으면 군 출신 관계자들하고 여러 사람 같이 가서 공정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가 협박을 했는지 알 게 뭡니까? 4.3 사건 지원단에서는 전문위원들의 현지 출장을 통해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군경 관계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균형을 상실한 인원의 선발과 편성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의 직무 감사가 있게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문은 4.3 사건 당시에 남로당 기간지인 노력인민이란 신문입니다. 48년 6월 8일자 신문인데 그 신문에는 노력인민, 남로당 기간지 노력인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국의 식민지 분쇄 전에 전도 순국 열정으로 장렬 반동 숙청의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가 우상단에 보이며 좌상단에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동포를 구출하자는 제목의 내용에는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지지했으므로 제주도에서 인민공화국 만세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는 기사가 활자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하나만을 보더라도 조선 사단폭동에는 남로당 중앙당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는데 이런 확실한 문건들은 대한참전단체 연합회에서도 새로운 자료로 채택할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심사소위위원회의 검토에서 제외되었는지 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남로당의 기간지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중앙당의 개입이 이해가 됩니까? 남로당의 입장을 후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신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중앙당의 개입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경찰 기타 참전단체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7째 이유입니다. 4.3 사건이 봉기였다는 표현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이었다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는 표현으로 1998년 11월 23일자 CNN 뉴스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란일 수밖에 없고 범법자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적용되었는데 내란을 봉기로 역사에 기록하는 정부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조직적인 훈련으로 무장을 해서 경찰서를 습격 방어하고 선거관리 요원들과
지지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집단 행위를 본기로 본다면 앞으로의 유사 상황 발생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2001년 9월 27일자에는 제주 4.3 사건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선거 종사자, 그들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수계급 공산 무장병력의 지휘관, 중견 간부, 살인 방어자는 희생자로서 명예회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무장폭동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동세력들이 무장폭동자로서 명예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8번째입니다. 3.1 사건이 4.3 사건의 도화선이었다는 것도 표현을 달리해야 합니다. 47년의 3.1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와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 제주도 지부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거하여 3.1절 기념 투쟁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으킨 반미 찬탁운동 도중에 제주도의 시위군종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경찰에 항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48년 4.3 사건은 그로부터 1년 후 유엔 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을 반대하라는 소련과 남로당의 지령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대를 조직하여 50총선거를 폭력으로 방해한 선거방해 폭동으로서 북한에서 50 제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4.3 폭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3.1 사건을 4.3 사건에 연결시키는 것은 소련과 북한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군정하에서 독립국이 되었으나 남한은 미군의 군정하에서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입니다. 3.1 사건이 4.3 폭동의 주 원인이 된다면 4.3 사건은 3.1 사건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불러야 하므로 3.1 사건이 4.3 사건의 도화선이라는 표현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9번째 이유입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하여. 인명피해 페이지 580쪽에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강경 진압을 폈던 1948년 10월부터 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의 전체 희생의 8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작전을 주도한 제9연대장과 제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근본적인 책임은 50총선거를 파탄시키고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미군정을 먼저 공격하고 정부 수립 후에도 군경과 정부를 지속적으로 흔들어댐으로써 강경 진압을 유도한 남로당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으며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릅니다만 얼마 전 부산항의 연대 화물연대 노조가 두 번째 강경 파업을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는데
만약 노조원들이 무기를 들고 경찰에 대항하여 뜻밖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것입니까? 이 보고서는 4.3 사건이 최초 미군 정하에서 발발했고 초기 진압은 미군 정하에 이루어지고 건국 후에도 미군이 철수 시까지 국군을 작전 통제했으므로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의 미군정은 북한의 소련 군정과는 달리 사상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자우익의 갈등을 방치하고 소요 사태를 허용함으로써 4.3 사건이 발발한 면이 있지만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1948년에 4.3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련 군정은 철저한 우익 세력의 탄압과 제고로 북한에서 폭동을 막았지만 미군정은 남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미국식의 자유를 허용했던 상대적 차이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금일의 희생자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는 희생자 심사 시 1차적으로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수용인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유장애자의 심사 시 수용자가 포함됨으로써 논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으나 간첩도 부상을 당하면 나라에서 일단 치료를 해주는 법인데 후유장애자로 인정해서 일단 치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한 발을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것은 후유장애자로 인정을 받고 치료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4.3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이 되어 내란이나 살인죄로부터 명예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후유장애자인 수용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명예회복으로 인정되면 4.3 사건의 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망을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시 1700여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죽인 무장폭도들까지도 너도 나도 명예회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4.3위원회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4.3위원회의 기본 임무는 4.3 폭동을 무장봉계라고 바꾸면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판결받은 수용인들의 범죄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처형된 선량한 제주도민들, 우익계 민주인사들, 그리고 7천여 명의 제주도민들을 죽인 인민해방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동조 협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되거나 수용인이 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이 진정한 희생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국방부 위촉위원 한광덕. 여러분, 이 10가지 이유를 정부 보고서를 읽은 한광덕 위원이 여기서 4.3 사건 보고서 1차 원안 초안에 10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